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초급반 3-1강.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특수한 글자 설명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생극제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첨가합충과 지지합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요거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요걸 합니다. 예.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종이에 이렇게 자기의 사주를 쓰시고요. 특수한 글자를 설명할 때 그 해당하는 글자가 나오면 요 밑에다 그 내용을 쓰시란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을, 예? 나타내는 내용을. 네.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글자와 요 글자는 에너지가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 아시겠죠? 해당하는 게 같은 에너지라도 여기는 이거가 하나 있는 거랑 이게 하나 있는 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글자가 하나의 에너지라면 여기는 두 개의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에너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를 보세요. 30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제목이? 특수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글자. 예, 특수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유래된 거냐면요. 원래 옛날에 보면 신살론이라고 해요. 신살론. 원래는 신살론이라고 하는데, 이 신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죠? 살풀이. 예, 살풀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살을 푼다라고 해서 이제 살풀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면 역마살, 도화살 하면서 살자 들어간 거 보셨어요? 네. 예, 들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로 쓰는 말 중에 내가 역마살이 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도화살이 있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 글자를 나타내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살론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나중에 이제 기본적인 책자를 보시면 되는데, 자평진전이라고 해서 허자평이라는 선생님이 옛날 송나라 때 선생님인데,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글자를 잘 살펴볼 때 필요한 건데, 이게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쓰임을 받는 것보다 쓰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점집에 가면 뭐 살 풀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상한 짓 하죠? 그래서 뭐 구태라, 그 다음에 뭐 살풀이 하자, 부적서라,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속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책에만 나와 있는 살이 몇 가지냐면 260가지 정도 됩니다. 예, 살이. 그러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 다 걸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걸면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나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집에 갔다 하면 살에 다 걸리죠. 그러니까 살풀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 부적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구태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돈벌이용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현대의 역학자들이 이거를 260가지를 일일이 검사를 합니다. 260가지 이상이 있는데 260가지 정도를 일일이 검사를 했더니 신빙성이 있는 게 9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9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 90% 이상이 그 260가지를 이용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 기존에 철학관을 하시거나 점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학계라고 그러죠. 학교에 있는 그 철학을 하신 역학자들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요 9가지도 심리적인 방향성이지 이게 무슨 나한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지금의 말하는 뭐예요? 특수한 글자를 설명하는 거, 특수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글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오는 글자를 보시면 괴강, 양인, 백호 이렇게 해서 이게 세트예요. 세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괴백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괴백량. 그래서 괴강살, 양인살, 백호살 이렇게 해서 살이라는 거죠. 이 한문을 잘 들여다보면 괴강은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얘기고, 양인은 고집이 세서, 예? 양의 뿌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 고집이 세서 자기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그리고 백호는 너무 용감하다는 거예요. 용감하다는 의미인데 이걸 하나하나 불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괴강양인 백호가 옛날 여자분들이 만약에 이 에너지가 있다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 잡아먹을 니은여 니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남편 잡아먹을 니은여 니은 아세요? 네. 예. 그런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때 이 괴백량이라는 에너지가 많으면 굉장히 자기 주도형이고 굉장히 에너지가 좋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뭐냐면 능력이 있는 걸 말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 무시하고 남편 깔아뭉개고 남편을 잘 섬기지 않겠죠? 바보 같은 남편 그냥 놔두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한 거지 그게 뭐 실제로 남편을 죽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괴강이라는 게 뭐냐? 결국엔 괴강이라는 글자는 지도자적 에너지, 그러니까 리더십을 말합니다. 리더십. 그래서 이게 단점은 뭐냐면 그 가로가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지시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시형. 그러니까 지적하고 지시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세워서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이라는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간지, 그러니까 천간 글자와 지지 글자가 바로 서 있는 상태로 있는 분들은 그 하단에다가 괴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있는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술, 임진, 임술 글자 있는 분 손. 예. 예. 몇 개 있어요? 곱하기 2 이상 있는 분. 예. 예. 예? 놀랍죠? 예. 예. 그러면 뭐 거의 뭐 강력한 사람이죠. 예. 예. 대장이죠, 대장. 예. 자기가 대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엄청 강하고 이런 분들은 남편이 굉장히 능력이 없거나 남편이 굉장히 헬렐레 하거나 돈도 못 벌고 또 뭐 지식도 없고 학력도 짧아서 좀 별볼이 없다 그러면 바로 무시 모드로 들어갑니다. 예, 바로 무시 깔아뭉개요. 예,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양인이라는 게 있어요. 병호, 무호, 임자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손 들으세요. 예, 손 들으세요. 병호 아니잖아요, 그거. 예, 병호, 무호, 임자, 자기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예? 그렇죠. 같이 봐야지. 예, 같이 맞아야 돼요. 같이 맞아야 돼. 위아래가 맞아야 돼. 자, 없으세요? 자, 있는 분 손. 자, 병호, 무호, 임자 있는 분 손. 왜 안 들어요? 다 알고 있는데. 예, 손 드세요, 빨리. 크게. 예, 높이. 예, 저분이에요. 예, 이분은 뭐다? 자, 좋은 경우, 좋은 양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뭐야? 결단력이 좋은 거예요. 결단력. 딱 결단하고, 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에너지가 강한데, 대신에 가로에 써 있는 거, 단점은 냉정하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합니다. 칼이기 때문에. 얼굴이 냉정하시잖아요, 저. 예, 예, 아주 카리스마 있어 보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백호. 백호살은 뭐냐? 용감함의 에너지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는, 이게 좋은 말로는 용감인데, 다른 말로는 무모한 행동이에요. 무모한 행동. 용감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나쁜 쪽으로 말하면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그 다음에 임술, 개축 요런 글자가 해당됩니다. 이거 있는 분 손. 예, 야, 이거 대단해요. 예, 자, 이런 분들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요게 세 가지, 요게 괴강, 양인, 백호 중에 2가지 종류 이상 있는 분 손. 예, 무서운 분이죠. 예, 굉장한 분입니다. 예, 여자들한테만 그런 거예요. 예, 여자들한테만. 여자들한테는 안 무서운데, 예, 남자들한테 무서운 기질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이 저분 앞에 서면 작아지죠. 왜 내가 자꾸 작아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작아져요. 예, 쪼그라들죠 이렇게.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백호라는 게 뭐냐면 하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얀 호랑이가 어디서 살아요? 예, 희귀한 호랑이는 더 깊은 산 속에 살죠. 호랑이가 언제 활동해요? 자, 그럼 깊은 산 속에 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용감함이라는 거예요. 뜻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백호라는 게 있다는 것은 깊은 산 속에 밤에 들어갈 정도로 용감하다. 그러면 저분은 밤거리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섭죠. 하나도 안 무섭죠. 예, 아무데나 다닐 수 있죠. 예, 골목이든 어디든 간에 상관없어요. 예, 그냥 처음 가는 길도 그냥 뭐 두려움도 없이 갑니다. 예, 그렇죠. 예, 저분이 나타나면 쫄죠. 다 도망가요. 혹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보면은 이제 바퀴벌레 아시죠? 바퀴벌레. 네. 집에 들어왔는데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쫙 들어가죠. 예, 저분 나타나면 쫙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런 분이에요.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설명. 자, 설명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예, 시작. 고집이 세고 남에게 지배당하기 싫어한다. 남이 자신을 믿고 인정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추진력이 있고 액자감이 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면 좋다. 명예지향적 성격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어릴 적 사건 사고가 많아 다치거나 크고 작은 수술을 한다. 야,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릴 적 사건 사고가 많아서 다치거나 크고 작은 수술을 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저렇게 용감하고 자기 주도력이 강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행동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동을 많이 하니까 다칠 확률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설거지 많이 하면 그릇 깰 일이 더 많죠.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그릇 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있어요. 그거 자기 밑에 있으면 그 밑에다가 꼭 이렇게 기술해 놓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니까. 다음 글자는 역마예요. 역마. 역마살. 예. 왜 역마살이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동네에서 모여 살았죠. 동네에서.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동네에 잘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병원도 없고 도로 교통사정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산적 만나서 죽기도 하고 털리기도 하고 또 멀리 갔다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역마살이라고 한 거예요. 멀리 나가서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글자에 해당되는 게 인신사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거 인신사해라는 글자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돌아다니는 에너지가 강한 거죠. 근데 2개 이상 손. 예, 이분은 4개죠. 예, 자 4개 이상 손. 예, 5개 이상 손.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예, 예. 자, 일단은 인신사에 3개 이상 있는 분들이 있죠. 예, 이분들은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피곤치가 않다는 거죠. 예, 돌아다니는 게 더 에너지를 줘요. 예, 돌아다니는 에너지, 이 글자가 없는 분들은 돌아다니기 힘들어. 예, 그런데 이 글자가 있는 분들은 돌아다녀도 껐떡도 없어. 자, 그런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인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목이죠. 인목. 예, 목이죠.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고, 신금이라는 것은 금이죠. 결정이에요. 결정이 나면 가는 거예요.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사화는 자기 감정을 뜻하거든요. 예, 감정이 동하면 기분파죠. 예, 그래서 자기 감정이 동하면 가는 거고. 해수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가지가 다 있으면 엄청나게 돌아다니겠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아, 저 사람은 행동력이 있겠구나, 행동력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요, 영업사원과 사무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은 이 에너지가 있으면 돌아다니는 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영업직을 해도 돼요. 뭐 운전직이나 뭐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직처럼 집에 사무실에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글자, 이게 글자가 없는데 그 사무직 보고 자꾸 돌아다니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반대로 이 글자가 많은데 앉아만 있어라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이 글자가 많을수록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예,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남편이 이 글자가 많다. 집에 왜 안 기어 들어오냐고 말하지 마세요. 예, 못 들어와요. 힘들어요. 예,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아침에 나갔다 밤늦게나 들어오지, 예? 들어오진 않아요. 잘 집에 붙어있지 않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만약에 이 글자가 있는데 안 돌아다닌다, 그러면 병난 거예요. 네,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 직업보다 활동적인 직업을 선택하면 좋다. 비행사, 스튜어디스, 의료공, 외국관, 관광가 가이드, 통역, 군인, 경찰, 영업 계통. 예, 그런 에너지가 강한 분들은 그런 에너지로 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화라는 게 있어요. 도화라는 것은 인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주목이 됩니다. 주목.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이 글자 세 글자 이상 있어야 연예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예인들 장동건 뭐 이런 분들 있죠. 뭐 고소영 다 이거 세 글자 이상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예. 그런데 이 글자가 있으면 연예인급이죠. 연예인에 해당되는 그런 눈에 띄는 우리 군계일학이란 말이 있어요. 군계일학. 그게 뭐냐면 닭들이 많은데 거기 학이 한 마리 딱 있으면 눈에 확 띄죠. 예, 그런 것처럼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스파이를 하겠다. 네, 스파이가 안 되죠. 네, 첩보원 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을 하면 이게 눈에 확 뜬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자, 그런 것처럼 눈에 띄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요 글자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있는 분. 예. 예. 그런 분들은 눈에 띈다 이거예요. 예, 눈에 띄어요. 근데 이 도화의 글자가 어떤 도화냐 이겁니다. 자, 자수는 지식의 도화예요. 자기의 지식, 자신의 생각 이런 거가 뭐랄까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들. 예, 지식이 돋보이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는 자기의 감성이 돋보이는 사람들이고요. 묘목은 자기의 행동, 자기의 겉모습이 돋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유금은 자기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장난이 아니겠죠. 제가 평생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만나봤어요. 예, 달라요. 예. 한 분은 저기 모 시에 그 시장 바로 밑에 있는데 시장보다 본인이 더 튀어.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 상담해드리면서 그냥 정치하세요. 정치하시고 뭐 그냥 공무원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했다면 은퇴하시고 정치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설명 시작.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끼가 있어서 연예계, 예술계, 방송계에 적성이 있다. 헤럴드, 영화배우, 연극배우, 가수, 성악가, 화가, 음악가, 아나운서, MC, 정치가. 예, 그러니까 인기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인기 떨어지면 또는 다른 사람한테 주목을 못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 줄 아세요? 네?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하는 이유가 이 에너지의 충격이 2배, 3배 남들에 비해서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끊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인기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2개 이상 있다 손, 3개 이상 있다 손, 4개 이상 있다 손. 예, 저분은 좀, 예. 저분은 저기 뭐라고 하죠?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예, 인정 못 받으면 큰일 나.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관심 좀 이렇게 쏟아주시고, 이쁘다, 당신 말이 옳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얘기해 주셔요. 이런 사람이 우울증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우울증이 올 수 있죠. 왜냐면 연예인들이 잘 겪는 게 우울증이잖아. 왜냐면 자기가 그런 인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감흥이 안 될 때는 굉장히 힘들죠. 슬퍼지죠. 자, 그 다음 거 명예.
쌀이라기도 하고 화개쌀이라고도 합니다. 이 화개쌀은 명예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진토, 술토, 축토, 미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에다가 쓰세요. 자, 요거 요거 글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자존심 강한 분들이죠. 근데 2개 이상 손. 예, 3개 이상 손. 예, 3개 이상 손인 사람들은요 자존심 덩어리예요. 예,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광분을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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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덩어리예요. 예, 참 문제가 심각하죠. 예. 자, 그 다음에 4개 이상 손. 4개 이상 손. 4개 이상 손. 어떻게 3개예요? 4개만 돼요? 4개만 돼요? 6개잖아. 예, 뭘 대박이야. 뭐가 예,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몰라. 네. 제가 아까 설명했죠. 뭐냐면 이거는 하나씩에 해당되고 이거 2개씩에 해당된다. 이거는 4개가 다 하면 몇 개요? 빨리 말해.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은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요. 예. 예? 자, 4개 이상인 분 손 들어보세요. 4개 이상인 분. 예? 4개 이상인 분. 예, 그분들은요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그 자존심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럼 나한테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그건 아니야만 못해. 과유불급이야. 그러니까 삐지지 마세요, 제발. 예? 삐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자기 자존감이 너무 세니까,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삐진단 말이에요. 나를 건드리면 삐지는 거예요. 예?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면 삐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집이 세고 집에 가만히 있어한다. 자신을 신뢰하고 인정해주면 두 배로 능력을 발휘한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업이 좋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자, 왜 그러냐면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옛날에 이 글자가 많으면 스님이 많았어요. 비구니,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인데 또 자존심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그 압제와 세상의 이렇게 통제를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비구니, 요게 많으면 비구니 된다, 요게 많으면 스님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의 글자거든요. 이게 토의 글자가 많으면 스님 또는 비구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종교인이 된다. 아시겠죠? 이런 분들은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나아.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왜 개고생해? 혼자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혼자 사는 게 편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천문성이라는 게 있어요. 천문성. 자, 아까 저기 신선생님 따님이 이게 글자가 4개가 다 있던데 이 천문성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늘의 글을 읽는 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길, 그러니까 이념과 철학과 가치관과 종교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내가 이해하는 힘이 강하다. 예, 이해하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이게 해묘미 술 인유 그다음에 진토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이해하는 힘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문성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자, 천문성 글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천문성이 없으면 이 공부 하기 힘들어요. 예,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자, 2개 이상 손. 예, 예, 3개 이상 손. 예, 4개 이상 손. 예, 5개 이상 손. 6개 이상 손. 6개 이상 손? 6개 이상 손인 분들은요, 예, 3개 이상, 그러니까 4개나 3개 있는 사람들은 조절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조금 모자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요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5개 이상 6개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났어. 그래서 건너머요.
네? 건넘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예, 건넘지 말라고. 예? 능력이,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똑똑한 애들이 공부 더 안 합니다.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안 해. 요령 피워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문성이 많은 뭐에 노력을 안 하는데. 예. 전문성이 많은 뭐에 요령만 피우고 노력을 안 하는 걸. 예? 그건 많이 있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예? 자, 5개 이상, 6개, 5개, 6개 있는 분들은요, 예? 반성해야 돼요. 반성문서예요. 왜? 노력 안 하는 분들은 대명사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불교인이면 불경 공부 더럽게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성경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이거 공부하면 이거 공부 되게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왜? 건너어. 응? 자기가 다 한데, 뭘 알아? 예? 아시겠죠? 노력하셔야 그것도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자, 5개 이상인 분 손들어. 빨리 손들어. 예. 예. 예의 주시하겠어요. 예의 주시하겠어요. 왜? 처음에 초급반이나 중급반 정도는요, 와서 해요. 왜? 그래 놓고선 건너어요. 대충 배우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완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그냥 겉도는 거지. 그러면 전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프로가 아닌 거예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아마와 프로의 차이. 돈 차이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돈 받는 사람이 낫지. 예? 안 그래요? 돈 받을 정도로 해야지. 그냥 저는요, 되게 웃긴 게 상담을 하잖아요. 저희는 많이 안 받아요. 상대적으로 딴 데는 막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안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이런 거 많이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 상담하러 다녔던 분들이 하는 게 행동이 되게 웃겨요. 아우, 이거 받아서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줘요. 왜냐면 그렇게 감동을 주고 그 정도 능력을 발휘하면요, 주지 말라고도 줍니다. 왜? 미안하니까. 예. 내가 너무 감동되고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절간의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너무 감동돼요. 그럼 시주가 많이 들어 안 들어요? 많이 들어요. 교회 목사님이 막 감동이 주를 말씀하고 그냥 막 해요. 성금이 많이 들어 안 들어요? 들어오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쵸?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내가 능력되지 않는 거 생각 안 하고 응? 핑계만 잔뜩 대. 그건 아니죠. 자기 공부가 모자란 거죠. 자,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다가 능력이 고갈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면요, 에? 내가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그릇에 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채워지죠. 들어야 채워지죠. 근데 맨 얘기만 하다가 꺼내서 주기만 하고 채우는 건 없어. 그러니까 금방 바닥나죠. 응? 몇 마디 말해보면 바닥나요. 제가 말을 하는데 저는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석 달, 열흘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예? 우리가 그 얘기 하죠. 천일야화. 예? 뭐 이렇게 동화 아세요? 천일야화? 천일 동안 뭐라고 그래요? 하룻밤 자고 나면 죽여버리는 왕이 있었는데 시집에 왔어요? 이야기를 천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얘기하고 그 다음날 하룻밤 못 자니까 그 다음날 또 만나자 해서 천일을 끓은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모르세요? 그러니까 천일 동안 밤마다 왕을 만났는데 그 밤마다 왕을 재밌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못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왕비가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여러분은 겉모양의 가치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가치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게 아닙니다. 권력, 명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해야만 떠받드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옛날에 중광 스님이라고 있어요. 성철 스님, 이런 분들 다 누더기 옷 입고 다닙니다. 평생을 한 번 신사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하죠. 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이래요? 왜 이거 막 이렇게 떠받들어요? 왜 떠받들어요? 들은 게 안에 있는 게 다르거든요. 테레사 수녀, 예? 평생을 예? 빈민과 함께 살았어요. 그분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존경을 받아요? 예? 왜 존경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그리고 왜 그 사람들한테 많은 부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게 만나려고 할까요? 생각해보시라고 거죠.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는요, 예? 내가 가진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내 행실에 뭐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예, 뭐 제가 뭐 강의해봤자 소용없고요. 자,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다. 사람의 감성, 적성, 느낌 등을 잘 읽어버린다. 하늘의 글을 읽는 힘이 강하다. 종교, 철학, 사상,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조조인, 영화학자, 상담가 등의 정학. 자, 이 밑에 나열한 직업들은요, 직업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예,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마음에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 천문성은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많아요. 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문성이 많으면 사랑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또. 근데 없으면 사랑이 없겠죠. 예, 사랑이 많은 사람이세요? 또는 아니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죠. 예, 사랑 많은 사람이 사랑을 안 하고 있고, 사랑 많은 사람이 희생을 안 하고 있고, 사랑 많은 사람이 공부를 안 해서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뭐랄까 관리하지도 못해서 맨날 병들고 아프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현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침살, 이게 날카로운,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칼 맞아 죽는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바른 말을 하고요, 대쪽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왕한테 대쪽 같은 말 해봐요. 왕, 네 잘못됐다 하고 얘기해봐요. 왕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래서 칼 맞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분들은, 요게 있는 사람들은요, 요게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이 세요. 일단 살살 말해도 세요. 살살 말해도 아니야 얘기해도 상대방 듣는 거는 아니야가 아니야. 굉장히 세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게 없으면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게 말해도 부드럽게 들려요. 예, 그래서 자, 갑오미 신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갑목, 신금, 천간의 글자도 나타나죠. 그 천간 글자는 천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요 글자가 내가 3개 이상 있다. 손 빨리 손 드세요. 예. 왜 손 안 드세요? 왜 2개예요? 그러네. 센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예. 자, 3개 이상 있는 분들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3개 이상 있는 분 손 들으시라니까 안 드는 분 있어요, 한 분? 네. 자, 그 다음에 4개 이상 있는 분 없어요? 4개 이상 있는 분 없어요? 3개예요? 예, 3개 이상 있는 분은 말 조심하라고요. 예? 제발 부탁인데. 말 조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하라, 뭐 나쁜 말을 하라 이런 의미 아니라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듣는다? 세게 듣는다. 마음에 빗으로 꽂히는 것처럼 듣는다. 이거.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말 조심 살살 하세요. 자, 한번 설명 읽어볼게요. 시작. 뾰족한 것을 가지고 하는 직업을 좋아한다. 성실한 것을 잘 보고 다루는 능력이 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문인, 기자, 침술사, 자동차, 정비사, 영양사, 전국점, 지식, 의료진, 서비스를 선택하면 좋다. 말은 날카롭고 직설적이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섬세함의 대명사다 보니까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또 잘해요. 그리고 섬세한 작업을 또 잘합니다. 세공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또 잘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요 글자가 많은 분들, 남자들도요, 뜨개질 잘합니다. 예, 바느질도 잘하고. 자, 밑에 이제 나옵니다. 귀문. 귀문관살이라고도 하고, 귀문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영감, 할아버지 영감 말고요. 예, 영적 촉각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진이라는 글자와 해수라는 글자가 같이 있거나 자라는 글자와 유라는 글자가 같이 있거나 미라는 글자나 인이라는 글자가 같이 있을 때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지지 글자, 이 밑에 있는 글자 중에 그 글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수가 하나 있는데 진토가 2개예요. 그럼 1개예요, 2개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아시겠죠? 예,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1개라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1개라도 있는 분. 예. 그러면 요분들은 촉이 엄청나게 세요. 그런데 어디가 제일 세느냐? 여기 끝에와 끝에가 센 게 아니고요. 가운데가 세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세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예. 예. 자, 가까이, 특히 요 가운데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나 또는 요렇게 붙어 있거나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엄청 센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진의 귀문간사는 뭐냐? 진의 귀문간사는 뭐냐면 관계를 알아보는 힘이에요. 예, 관계를 알아보는 힘. 그러니까 관계를 알아보는 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잘 알아맞히냐면요. 저 사람 둘이 사귀는가 본데? 저 사람 둘이 불륜인가 봐? 또는 저 사람 둘이 뭔가 싸웠나 본데? 이런 거 있죠? 싸운 것도 금방 알아치고요. 뭐 이상한 관계도 금방 알아채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나하고 상대방 관계도 잘 알아보거든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빠한다든지 저 사람이 한테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든지 이럴 때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기가 막히게 느끼고. 빨라서 미치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빨라서 미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단한 분 한 분 더 계세요.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계세요. 아 진짜? 네, 네. 저기는 뭐 2개 있어요. 2개. 똑같은 게 2개야.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심한 거예요. 네,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네. 그런데 그게 100%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맞을 때도 있지. 예, 그러나 안 맞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귀문간살이 존재하는 분들은 뭐냐면 정말 드러나고 일어났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적용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빵을 훔쳐먹을 것 같아. 빵을 훔치진 않았어요. 또 빵 훔치는 거지? 그러면 빵 훔쳐요? 안 훔쳐요.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이상해져 버리잖아. 그러지 않고 빵 훔쳤을 때, 아니면 귀문간사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빵을 훔칠 거라는 걸 분명히 읽어냈어. 그럼 빵을 어떻게 해야 돼? 치워줘야지. 얘한테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에요? 그게 긍정적으로 쓰는 거지. 예? 그냥 자기 알아차렸다고 그냥 바로 그냥 너 그럴 거지?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설사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죄인들이요. 누가 죄인이냐면 그거를 알고 예방하고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방치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죄인이지. 방조죄요. 방조죄. 아시겠어요? 무슨 이상한 관계로 발전할 것 같다. 아니면 안 좋은 관계, 싸울 것 같다. 그러면 이미 이분들은 촉이 온다고. 둘이 싸울 것 같아. 둘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둘이 뭔가가 틀어질 것 같아. 그러면 언능 봉합을 해야지. 언능 봉합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쟤들 싸울 거야. 예? 오히려 뭐예요? 예, 방관, 부추겨, 예측하고. 뭐 예언하듯이 피해. 예언. 쓸데없는 예언.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유 귀문간사는 뭐냐면 생각을 읽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아까 빵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생각이 속속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건너머. 그런 생각이라는 것은 늘 바뀌죠. 예?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 나올 때 생각 틀린데 늘 바뀌는데 그거 읽어봐야 뭐해. 그쵸? 그 생각을 읽으면 캐치가 됐으면 그걸 수렴해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수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것으로 쓰면 얼마나 인정받아. 네? 와, 저분은 내 생각을 기가 막히게 알아줘. 내 생각을 너무 잘 이해해줘. 그러면 덕이라도 쌓이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읽었다고. 너 그럴 거지? 너 그럴 거지? 이러면 그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방조자가 되지 마라. 네? 부추기는 사람이 되지 마라. 잘 생각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사해. 아니, 미인 기문이에요. 미인. 이거 있는 분 있죠? 이거 미인이라고 있는 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미인. 네, 미인. 없으세요? 이거는요, 뭐냐면 내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왔다 갔는지 알아요. 그리고 컵이 여기 있었는데 컵이 내가 분명히 여기다 놓고 갔는데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그걸 알아요. 응? 만약에요, 엄마가 맛있는 걸 사다 놨어. 근데 감춰놨어. 걔는 알아. 걔는 안다. 네? 그게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게 강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머리 모양 바꾸거나 안경만 바꾸거나 입술에 립스틱만 바꿔도 금방 알아차려요. 네. 아유, 립스틱 바꿨네. 아유, 안경 바꿨네. 네? 눈썹 새로 칠한다 봐. 하면서 한단 말이죠. 원장님 안경 받고 싶다. 누가? 안 받았어요. 그거 있으세요? 미인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자, 이미지가 달라서. 네, 그래서 머리 자른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제가 바뀐 것만 저를 너무 보지 마시고 다른 분. 자, 얼굴. 자, 그 다음에 사술. 사술이라는 것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겉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왜 열이 받았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힘입니다. 응?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오축이에요. 오축은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오축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축. 예, 요분 무서운 분이죠. 예, 오축. 자, 사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술. 사술 있는 분, 사술. 사술 있는 분은 없어요? 사실 아들이네요. 예,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 나쁜 얼굴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대번에 알아맞히지. 대번에 알아. 그럼 얼굴 항상 웃고 들어가야지. 예, 심각한 얼굴을 하지 마세요. 예. 자, 항상 웃으세요. 웃어야 상대방이 파악을 못해. 예, 그게 복이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묘신이라는 게 있어요. 묘신. 이거는 행동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자, 이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묘신. 예. 멀리 있으면 좀 약하고, 묘신이 뭐냐면 이 사람이 물이 필요한 것 같다, 또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것 같다 할 때 센스 있게 바로바로 물 갖다 챙겨주고 뭐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는 묘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묘신이 있으면 되게. 그래서 서비스업, 비서 또는 식당 종업원 짱이에요. 이런 사람은. 왜? 대번에 알아차려요. 대번에. 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면 안내원들 있죠. 안내원. 안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묘신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알아맞죠. 예.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에너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가. 아시겠죠? 네. 예. 자, 묘신 있어요? 누구? 가족들 중에. 예? 예? 아, 그런 행동 나올 텐데?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엄마한테만 안 해주는 거야? 자, 설명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경이 예민하고 감각이 빠르다. 감수성이 발달되어 있고 끼가 있다. 대장이나 추진력, 결단력이 약하므로 리더의 자리보다 협력자의 자리가 어울린다. 문학과 예술가,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이 좋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상대방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감지하고 느끼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문학가, 예술가, 상담가,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좋은 의미에서는 약간 요 촉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연구 능력이 좀 있겠죠. 예, 연구하는 힘도 있고 좀 알아차리는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게 장점으로 쓰면 좋은데 쓸데없는 거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인간 뭐를 밝혀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로 쓰면 좋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 있는 분들은 의처의부증도 살짝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안 그래요? 촉이 강하니까 대번에 알아차리니까 남편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와이프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대번에 알겠죠. 예? 그런데 그 촉이 있다고 해서 촉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감추고 있어요, 다. 응? 그거를 바깥으로 드러내서 내가 이런 촉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티가 안 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얼마나 엉큼해. 엉큼. 예?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잖아. 얼마나 엉큼해요. 예,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예? 자, 이게 2가지 이상 있는 분 손. 예, 기본관살 2가지 있는 분 손. 예, 2가지 이상. 예, 그런 분들은 촉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아시겠죠? 네. 자, 때에 따라서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쓰시면 정말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예, 선한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드러내고 헤집고, 응? 그거 하나 봐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악한 거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 꼭 있죠.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 그런데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냐 부정적인 방향에서 쓰느냐예요. 그게 결국엔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결과물이 선과 악으로 나눠져요. 여기서도 그게 나타나요? 부정적으로 쓸지 긍정적으로 쓸지. 아니 그건 아니죠. 예, 그거는 선택은 본인에 해당되는 거죠. 마음이 나쁘면 나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조건 이거 귀문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거로 써? 그건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귀문이라는 것은 귀신의 문이 있다는 거죠. 귀신의 문.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처럼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이제 생극제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하고 극하고 제어하고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생극제화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 보면 목화토금수 배우셨잖아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배웠어요. 5가지 오행이 존재하는데 이 오행이 다음 오행에게 흐름을 갖게 하는 것을 생한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흐르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이 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생하잖아요.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이 뭐를 낳는 거예요. 화를 낳는 거예요. 예, 출산하는 거예요. 화는 토를 낳는 거예요. 토는 금을 낳는 거예요. 네, 금은 수를 낳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치적으로 목이 꽃을 피우죠. 또는 목이 나무가 불을 내는 거죠. 불을 피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낳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 불이 피워진 것이 불이 타서 재가 되죠. 불이 된 것이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게 재라고 하죠. 재가 땅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게 모여서 바위가 눌러져서 바위가 되고 돌덩이가 되고 하는 것이 나온다. 금. 금이 모이면 바위가 온도 차이에서 수분이 생기고 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차가워졌다 하는 거. 물이라는 것은 온도 차이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낳는다. 또 물에서 나무가 올라오니까 나무를 낳는 거예요. 생은. 그래서 우리가 출생,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낳는 거예요.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 입장, 화의 입장에서 엄마는 누구예요? 목이죠. 토의 입장에서는 화가 엄마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얘가 나를 낳아주는 엄마인데 엄마가 에너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아가리가 꽉 차도록 나무를 집어넣으면 불이 나요. 네, 연기가 펄펄 나죠. 또는
나무가 있는데 물을 지나치게 한강처럼 줘요. 그럼 뿌리 썩어서. 그렇죠? 불을 너무 많이 떼서 불을 적당히 줘야 되는데 하면 땅이 갈라질 정도로 말라버립니다. 그렇죠? 토가 너무 강하면 즉 바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덮여버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 간섭하고 너무 애지중지하고 너무 보살피려고 하면 애가 버려요. 애 버린다. 독립심이 뚝 떨어지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에너지적인 거예요.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가 적으면 그만큼 힘이 약하겠죠. 예? 그게 생의 원리예요. 생의 원리.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생화. 자,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따라할 때 하세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요거를 이해하시라고.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화살표를 안쪽으로 그래서 한 칸 건너서 요렇게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요거를 극한다고 그래요. 예, 극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별이 그려지는데 예. 극한다는 건 뭐냐면 제어한다 라는 뜻이에요. 제어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것을 못 살게 군다는 게 아니라 폭주하지 않도록 안정감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흙이 무너질 때 뭐를 심으면 안 무너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이 갈라지고 쇠가 녹아서 순도가 떨어질 때 뭐를 주면 돼요? 예, 불로 정갈하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토가 수기가 물이 막 넘실넘실할 때 뭐로 제방을 쌓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무가 너무 무성할 때 뭐로 가지쳐요? 예, 도끼로 가지치죠. 금. 그래서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듬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극의 원리입니다. 극의. 아시겠죠? 극. 아시겠죠? 예, 어려우세요? 예, 이게 굉장히 쉬운 원리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생극제화표라고 해요. 생극제화표.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음양의 원리가 있어요. 음양의 원리. 자, 목에서 화로 갈 때는 음하는 거예요? 양하는 거예요? 예? 목에서 화로 보내주는 것을 양이라고 해요? 음이라고 해요? 양이죠. 그래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의 입장에서 목에서 받았기 때문에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양이고 음이 되겠죠? 양이고 음이 됩니다. 양, 양, 이 원리로 모든 게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보내고 받는 것이 달라요. 보내고 받는 것이. 그래서 주는 에너지가 있고 받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받는 에너지가 있고 주는 에너지가 있다. 목의 입장에서는 뭘 받아요? 수를 받아서 어디로 보내요? 화로 보내는 거. 그러면 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뭐다? 전에 음양을 구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음양은 뭐를 뭐 해서 뭐 하는 게 음이다. 뭐를 뭐 해서 뭐 하는 게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음이 뭐예요? 양을 수렴해서 하강하는 게 음이다. 양은 음을 분리해서 상승하는 게 양이다. 이랬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음을, 자, 요게 뭐예요? 얘가 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받았다? 네? 수를 분해해서 분리해서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분해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목이라는 것도 목을 분해해서 화가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원리냐면 흔히 말해서 물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리학.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물에다가 큰 수조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담아서 구리판, 아연판을 꽂아요. 이게 소금물이죠. 그리고 전구를 하나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요거 실험하거든요. 그럼 불이 뚝 들어와요. 자,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다.
그리고 객체라는 안, 물질이 들어있는 안에서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올라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올라요? 객체 안에서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흘러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흘러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흘러요. 그런데 공기 중 바깥에서는 뭐로 흘러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흐르면서 전기가 켜지는 거죠.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보세요. 객체가 다른 거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흐르죠. 근데 객체끼리는 모객끼리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흐르는 게 물리학의 기초 이론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터리 전지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연결하죠? 반대로 연결하는 경우는 없죠? 꼭지를 플러스라고 하고 엉덩이를 마이너스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객체 안에서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흘러요. 이걸 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 그리고 이게 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객체가 아닌 화로 흐를 때는 뭐로 흘러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흘러요. 자 보세요. 완벽하게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율곡 선생님이 성약지교라는 책에 유의무의야 무의무의야.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00년 전에 이미 물리학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 아니에요, 그게.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하신 황도근 교수라는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핵물리학자인데 그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왜? 똑같대, 물리학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인체도 똑같이 그렇게 흐른다는 얘기겠죠? 네.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목의 장부 중에 마이너스 장부는 간입니다. 플러스 장부는 담이에요. 자, 간에서 담으로 뭐를 흘러요? 담즙이 흐르죠? 소화액이 흐릅니다. 소화액. 소화액이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그쵸? 물질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질이 흐르죠? 전자라는 물질이 흐려요. 전자라는. 근데 여기서는 담에서 여기 심장까지 뭐를 주느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 전류. 흔히 말해서 전류를 주는 거예요. 전류. 뭐? 담즙이 나오면 심장이 뛰어라 이러는 거예요. 뛰어. 심장이 일해라 라는 얘기예요. 심장이 더 일하라. 심장 보고 일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담즙이 나오면서 심장이 뛰면서 혈액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보내요? 그 다음 장부 소장에 보내서 영양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뭐를 보내요? 심장에서 혈액을 소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영양 흡수합니다. 이건 물질이죠? 그쵸? 아니에요? 혈액을 보내잖아요. 심장에서 소장으로 혈액을 보내야만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틀려요? 자, 소장에 영양이 흡수돼야만 여기서 영양분들이 분해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장부인 B장이라는 곳, 이 B장, 다시 말해서 G라는 곳에서 이 영양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줘요. B장에서.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토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통과. 그래서 요게 강하면 강할수록 비위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비위가 약하면 소장에서 소화된 영양소가 나한테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비위가 약하면 민감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렁울렁 하면서 비위가 약하니까 안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악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특별히 싫어하는 음식이 없을 때. 왜? 그거는 조금 다른 다른 얘기시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 생극재화라는 게 기본이 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해요. 이걸 간단하게 이게 어떤 개념이다라는 거, 생극재화라는 게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할 때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여러분의 식단표 받으신 거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엄청난 연구의 결과물이에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대입하고 신체로 대입하고 그걸 증명해낸 게 지금 선천체질 심리학이에요.
기존의 역학이 아니에요. 역학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학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역학이지만 역학을 기한하지만 신체와 결합시켜서 완전히 증명을 못했어요. 이걸 신체와 결합해서 증명을 해놓은 게 선천체질학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납니다. 음식을 구분하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첫 시간 하고요. 잠깐 휴식했다가 현관합 중과 지지합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 잠깐 휴식하십시오. 예.